치료 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치료 후에도 아마 많이 피로감 같은 걸 많이 느끼실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지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지내야 되는 게 좋을런지 그런 노하우 같은 거라던가 이제 그런 방법을,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시는 아마 유용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의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한 15분 정도씩 나누어서 약 한 30분 정도까지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치료 후 피로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저희 혈액종양내과 종양 전문 간호사 선생님 오곤원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 전문 간호사고요. 아마 외래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뵌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피로에 대한 부분인데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걸 스스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제목이 극복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암 환자분들은 사실은 누구나 피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피로가 왜 생기나, 피로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피로가 심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피로 관리라는 책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세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들의 대략적으로 90% 정도가 피로를 경험합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30에서 75% 환자분들이 피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진단 시에 B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피로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피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보면 지치고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활력이 없어지고 집중하기 힘들어지거나 팔다리가 무거워져서 걷기도 힘들어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도 피로의 한 증상입니다. 또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도 피로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진에게 얘기해서 알려주셔야 되고, 피로가 어떤 문제를 동반해서 생겼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피곤한 느낌이 점점 심해져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고 난 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때, 또는 활동을 하는 동안이나 한 후에 평상시보다 많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나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할 때, 또는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 24시간 이상 누워만 있고 싶을 때, 또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피곤하다고 느낄 때인데,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세요? 있으시네요.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다른 원인이 있어서 피로가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 림프종 환자를 책임지는 크게 두 분이 계시죠. 아주 터프하신 이제 김원석 교수님, 또 하나 잘생기신 저희 김석진 교수님, 이 두 분이 저희 림프종 환자분들의 이제 모든 치료를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 얘기를 일단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피로가 정말 왜 생길까라고 보면, 우리 몸에 암이 생겨나도 피로가 있습니다. 또한 암을 치료하거나 빈혈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겼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 영양 부족이나 신체 활동이 부족해도 피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이 직접적으로 생겨났다라고 하면 걔가 이제 골수에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정상세포의 기능을 변화시켜서 몸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암 자체만으로도 사실 피로감이 생겨날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암 치료하면서 림프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손상된 정상세포가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더 생겨나거나 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빈혈이 있어도 이제 피로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빈혈이 있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제 적결구 기능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더 느낄 수 있고요. 또한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활동도 못하게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수면도 방해받기 때문에 피로를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암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불쾌한 감정은 사실 슬픈 감정에 그칠 수도 있지만 가끔 불안이나 우울을 동반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피로를 더 악화시키거나 피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되고요. 수면장애라는 거는 흔히 밤에 잠들기가 어렵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깨는 경우도 해당되고요. 또 하나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밤에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수면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되면 밤 시간에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기 때문에 피로를 더 악화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신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야 돼요. 하나의 영양소만 갖춰줘서는 안 되는데 암 환자분들은 대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그에 반해 에너지 요구량은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욕부진도 있고 울렁거림도 있고 토하거나 해서 섭취가 감소돼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피로를 더 악화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신체 활동이 부족해도 피로를 더 생겨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량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이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에너지나 노력이 더 소모되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요. 암과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갖고 있는 질환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장이나 폐, 간이나 신장 또는 아니면 칼슘 농도가 좀 올라가 있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질병이 동반된 경우에도 피로를 더 증가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증만 조절돼도 피로가 조절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치료가 끝난 후에 실제 통증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손발에 쥐가 날 때처럼 저리거나 발바닥이나 발가락이 모래알 자갈밭 걷는 느낌처럼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 증상은 항암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가는 증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진통제나 증상 완화 약물로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생각하시죠. 처방을 받았지만 참아야 돼라고 하고 진통제를 먹지 않고 견뎌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발이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고 짜증도 더 늘어나고 왠지 모르게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상담 이후에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됐고 일상생활의 불편감도 없어지면서 피곤한 증상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증 조절이 되는 것도 피로가 조절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는 정말 약물로 조절이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피로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로의 원인이 되는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을 쓰게 되면 증상 조절이 돼서 피로를 조절하는 데 일단 도움이 되는데요. 증상으로 생겨나는 그런 원인을 치료하는 거고요. 저희가 빈혈이 있다 그러면 수혈을 하거나 아니면 빈혈약을 먹게 되고요. 통증이 있게 되면 이제 진통제나 증상 조정 약물을 쓰게 되고 수면 장애가 있다 그러면 필요시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칼슘 농도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슘 농도를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하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치료로 이와 같은 증상이 조절된다 그러면 피로도 조절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암 환자분들 중에 특히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암 진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높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아니 학업적으로도 장애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와 같은 마음의 병이 몸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는 여러 군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희 병원의 정신건강 클리닉이라는 곳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가 막 끝났지만
치료가 끝난 것도 가족도 기뻐하고 나를 격려해 주지만 나 자신은 사실은 의욕도 더 없어지고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주치의 선생님이 혹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보시라라고 권유를 받았고 이 상태가 이제 우울증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의 적극적인 치료와 이제 피로 관리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무기력하거나 피곤하지 않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마음의 병 자체가 몸도 더 피곤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피로감을 좋아지는데 몸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먼저 나의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피로 일기라는 거는 피로 정도를 나 스스로 판단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피로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피로 점수가 어떻게 먹여지나를 일단 알아야 되고 피로 점수는 0에서 10까지 나눠집니다. 전혀 피로하지 않다가 0,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로감이다. 그럼 10이면 가벼운 피로가 1, 2, 3, 4, 5, 6이 중간 정도, 심하다가 7, 8, 9 정도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피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피로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피로 일기는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물으면 매일 쓰셔야 되고 일정한 시간대에 쓰도록 합니다. 피로 관리라는 책을 다 받으셨는데 거기 맨 뒤에 보면 나의 피로 일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 달 거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피로 일기를 쓸 때는 오늘의 총 피로 점수가 몇 점인지, 하루 중에 피로가 심했던 시간이 언제인지, 그때 특이사항으로 증상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를 기록해서 나의 피로 상태를 파악하게 되면 사실은 피로 일기를 쓰는 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고 중요한 일을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피로를 잘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규칙적인 운동 하셔야 되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에너지 보존법을 통해서 피로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사실 피로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신체적인 기능을 호전시켜주고 편안감도 주고 집중력, 식욕이나 수면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15주 동안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피로가 2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운동이라는 거는 피로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운동을 하시는 분, 네, 그래도 좀 있으시네요. 근데 꾸준한 운동이 사실 중요하긴 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운동을 할 때는 사실 4가지를 좀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의 빈도인데요.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그럼 내가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하지? 그리고 운동의 시간은 한 번 할 때 얼마 동안 하지? 라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의 강도는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심장 박동수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대개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운동의 종류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인데 걷기를 할지 달리기를 할지 수영을 할지 이제 이런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운동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일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5번을 운동하되 한 번 할 때 30분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 근데 한편 미국 스포츠의학 학회에서는 이렇게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그 일주일 거를 주당 모아서 하루에 150분을 해도 되고, 또한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일주일에 75분 이상의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란 사실은 심장 박동수가 최대로 올랐을 때가 그러니까 내 안정시보다 50에서 70% 정도가 더 올랐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 상태로 저희가 측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운동을 하면서 숨이 차기 시작하지만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나는 등에 땀이 조금 나는 정도가 중등도 강도의 운동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요가 댄스 이런 게 있고요. 그럼 고강도 운동을 나는 하겠다.
그럼 운동 시간은 좀 줄여도 되지만 조깅을 한다든지 등산이나 수영 같은 것이 고강도 운동에 일단 해당되고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서히 늘려나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항암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 때문에도 더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기력도 많이 없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그래서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확인 후에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걷기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면서 더 피곤하다고 느꼈고 근데 2주 정도 지나면서 피곤한 것도 덜해지고 증상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운동 시간을 차츰차츰 늘려 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식욕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영양 상태가 피로감 회복에 중요한데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철분 같은 거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 칼로리 면에서도 적은 양으로도 많은 칼로리를 낼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시거나 하시고 잘 먹지 못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소량씩 나눠서 간식 위주로 드시거나 그리고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로 수분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제철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피로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되게 음식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 소모도 되긴 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은 음식 준비를 위한 시간보다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회용으로 나온 냉동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음식을 먹거나 되게 오전 시간에 피로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 여유의 음식을 만들어서 1회분씩 냉동에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괜찮을 때 그걸로 먹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고 메뉴를 정하는 것도 한정이 사실 돼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메뉴 맨날 먹는다라고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영양사님과 같이 이제 나온 책이 암과 식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뉴 부분에서도 이제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주무시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암 환자분들은 수면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낮 동안에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사실 규칙적으로 좀 운동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되도록이면 밤운동 피하시고 낮잠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카페인 함유 음식은 다 피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음료수를 많이 드시면 새벽에 또 이제 깨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머릿속에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다 그럼 주무시기 전에 그거를 정리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잠자는 거에 문제는 없을 수 있고요. 또 취침 시에는 주말이나 주중이나 평소 같은 시간에 주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벼운 간식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같이 계신 분이 잠자리에 같이 드셔주셔야 되고 쉽게 잠이 들지 않거나 밤 동안 깨셨다 그러면 사실 15분 이내에 잠을 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어나세요. 계속 뒤척이지 마시고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나가서 아니면 따분한 책을 보세요. 이때 TV를 보거나 하이틴 로맨스 소설책 이거보다는 철학책을 꺼내놓거나 아니면 영어 사전, 국어 사전 꺼내놓으면 다시 졸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침상으로 가시면 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어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너지 보존법입니다. 에너지 보존법이라는 것은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좀 조정하시고 에너지를 아끼고 보존해 나가시라라고 하는 거고 암성 피로는 되게 오후 시간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내 힘을 좀 보존하시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옷도 헐렁한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입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신발 같은 것도 앉아서 이렇게 신발끈 많이 하는 거는 안 되고 되도록이면 이제 고무줄이나 찍찍이 같은 거를 신도록 일단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샤워를 하거나 목욕할 때도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거나 손잡이가 달린 목욕용품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쇼핑을 할 때는 인터넷 쇼핑으로 해서 시간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도 더 아껴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집 청소도 무수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을 절약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해서 하시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이용하는 게 내 힘을 더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업무 속도에서도 사실은 활동과 휴식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내가 정하고 내가 힘들면 좀 쉴 수 있고 내가 조정해서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방 기구도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하지 마시고 가벼운 주방 기구를 이용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줄여 나가셔야지 이제 된다라는 거고 자세도 되도록이면 이제 피곤하다 그러면 수시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나 해서 주방에서 이제 계속 서서 있다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높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아니면 이제 앉아서 하거나 하는 것도 같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걷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보존법을 사용한 환자분들이 더 낮은 피로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지속적인 마사지를 해주는 거가 사실 피로 감소에 회복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완요법이나 이제 이걸 같이 이용하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세보기를 하거나 원예를 하는 주의회복 치료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주변을 돌거나 새를 보거나 이제 새가 날아다니는 거 아니면 꽃을 가꾸거나 꽃을 보거나 하는 거 이것도 주의 회복 치료의 한 방법이고요. 여기 세이클로버가 있는데 그 중에 네이클로버가 하나 섞여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찾으셨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어디 네이클로버가 있지 하고 열심히 쳐다보셨죠? 한 가지에 집중하셨죠? 이게 바로 주의회복 치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로라는 거는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일단 해야지 환자분들한테도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관리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정해봤고요. 피로 관리 10계명입니다. 이거 하나씩 같이 읽어볼게요. 암 환자는 누구나 피로를 경험합니다. 피로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로 일기를 쓰십시오. 과도한 휴식은 오히려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숙면은 피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한 마음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몇 가지는 이제 아셨죠? 몇 가지는 가서 실천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내 몸이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